안녕하세요. 구미문화방송국 대표 박용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세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죠. 한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구미 사람으로서 탐구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분이 설립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분이 태어나고 그분이 꿈꾸던 산업도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계기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1편 생가와 가게는 제가 구미문화원이 발간하는 2006년 금호문화에 게재된 생가를 풍수적으로 해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긍정적인 면모인 조국 근대화입니다. 3편은 친일 행적과 자익활동,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젊은 박정희의 고뇌를 다룰 거고요. 4편은 독재자로 낙인된 유신체제로 나누어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미 씨는 상무동 생가 앞에 살고 계시죠? 네, 제가 그 생가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박정희 생가가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수적인 부분은 저도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 곳, 소위 입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풍수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불세출에 그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조상의 엄덕인가? 네. 아니면 그분의 생가인가? 세인들의 하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네. 생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 박씨는 모든 박씨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를 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신라 오릉보존회 구미 지회장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오릉보존회는 뭔가요? 신라의 초기에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박혁거세,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 그리고 알령왕비의 묘소가 경주시 답동에 있습니다. 답동. 이를 이름하여 신라 오릉인데요. 네. 이것을 의미하는 모든 박씨는 뿌리가 박혁거세를 시조를 하기 때문에 단일성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구미의 박씨 대종의 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장. 우리나라 성씨 중에 김, 이, 박이라고 순서를 하고 있고 비율은 한 8% 정도 됩니다. 네. 대략 3만 5천 명 정도 되겠는데요. 주위의 박씨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회원가입 하시라고요. 네, 꼭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씨의 여러 분파 중 고령 박씨는 박혁거세의 29대 손이며 신라 54대 왕인 경명왕의 둘째 아들 언성을 제1세로 치는 본관입니다. 대통령과의 중조는 조선 중엽 숙동 직강공으로 대통령은 거의 16세 손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고령 박씨였던 거네요? 예, 박정희의 조부 박영규까지는 4대 독자였습니다. 박영규는 1840년 1월 8일 성주군 사업촌에서 박이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주에는 고령 박씨들이 대대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성주파라고 부르고 박영규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박영규가 솔과 이제 칠곡군 양목면으로 이사한 까닭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박영규는 1914년 2월 24일 양목에서 만 74세로 타계를 하게 됩니다. 네. 그의 묘는 양목면 관오리의 그 작은 언덕에 있었는데 상모동 선영으로 이장하여 모셔져 있습니다. 부친 박성빈이 결혼할 당시 그의 부친인 박영규는 양목에서 분홍이었습니다. 양목 평야란 말이 있을 정도만큼 농지가 넓은 이 마을에서 그는 소작농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박영규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적지 않은 재산을 막내인 박일빈에게 다 물려주고 네. 큰아들인 박성균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 네. 박성균이 홀대를 받은 이유는 그가 배설을 한다고 논밭을 팔아 가산을 탕진했다든지 동학군에 가담했다든지 술을 좋아하든지 하여 농사나 가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1916년 박성빈이 칠곡에 거주할 당시 생활의 궁색함을 인지한 처가에서 현 상모동에 위치한 수원백시 사릉공파 선영묘 아래 위답 8두락을 경작권을 주어서 팔남매를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박성빈이 선산군 상모리에 이사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2년 후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 대통령의 부친이 장자, 그죠? 장자인데도 유산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그러면 쫓겨난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박성빈은 검투저라고 보면 됩니다. 유년 시절 유복에서 터이고 처가가 간호의 이웃 마을인 것과 수원백시 역시 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저는 결코 무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박성빈이 동학에 가담했다는 것은 네.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선친이 무척 예뻐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이쁘면 자주성가라고 아들을 내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시설들의 그 가장이었거든요. 1917년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가난한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와 5남 2녀였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46세였고요. 어머니 백남이는 45세, 장남 박동희는 22살, 차남 박무희가 19살, 장녀 박기희는 15살입니다. 네. 이 박기희 씨는 네. 은지원 씨의 외할머니입니다. 아, 그렇군요. 삼남 박상희는 11살, 박상희 씨는 역시 고 김종필 씨의 장인이십니다. 사남 박한생은 7살, 차녀 박재인은 5살. 네. 여기서 이제 5남 이 박정희가 되는데 이 박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아, 그렇군요. 동희와 무희 두 형은 장가를 간 뒤였고 네. 그다음에 기희 큰 누나 역시 마찬가지로 강 건너 석정마을에 석정. 네. 시집을 가서 살았습니다. 박정희는 태어나기 전에 그 목숨을 건 네.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그 첫째 전쟁은 태아 시절 어머니와 벌인 출산 전쟁이었습니다. 아, 출산 전쟁이요? 네. 사산이냐 출생이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태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왜 그랬죠? 그렇다면 백남이를 괴롭힌 양심의 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를 가졌을 당시에 엄마 가장 백남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두 며느리까지 합쳐 9식구의 네. 입에 푸칠하기도 벅찼을 겁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도 남편은 술독에 빠져서 빈둥대고 있었죠. 빚에 쫓겨 만주로 달아난 마다들의 사정도 가슴 아팠을 겁니다. 독수공방하는 맏며느리의 안쓰러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겠죠. 맞아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가난한 시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컸겠지만 백남이 여사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독한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네. 많은 식민지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백남이도 이 정도 시대는 충분히 견뎌낼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다부진 어머니였습니다. 네, 그 암담한 백남의 여사님이 너무 비정하면서도 마음이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백남이는 6아이를 낳을 때까지 출산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에게만 너를 치우려고 후신 애를 썼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른 자식은 순조롭게 낳았는 게 확실합니다. 네. 박정희 임신 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이 백남이의 출산을 거부하게 내몰았는지 네. 제가 보기로는 넷째 아들 한생의 출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생은 정신지체자로 태어나서 박정희가 9살 때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의 지체 정도와 생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생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게 집안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네. 형제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일진데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이야 말해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생의 일은 백남이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피부가 검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낙태를 시도하면서 옛날에는 왜 간장을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듣고 보니 너무 참담한 이야기네요. 네, 그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될 뻔한 그 아기가 세상에 빛을 본 것은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 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생가에 직접 가봐야 하는데 네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생가에 직접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네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 날씨가 추워서 네,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회에 꼭 생가로 같이 가셔서 마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